나 앉으면 나오나? 앉으면 얼굴 좀 나오나? 나와요? 일단은 자, 자부터 볼게요. 자부터. 자는 괴상으로 보면 지뢰복개가 나오죠. 여기에 나온 숫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 2, 4, 8, 16, 32 이렇게 얘는 플러스 얘들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죠. 어쨌든 간에 요거를 계산한 거니까 32. 그래서 얘 에너지는 32다. 이 아래 초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3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2몇 개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얘를 12몇 개고 얘를 갖다 괴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얘는 12몇 개. 그 다음에 8개로 보게 되면 얘는 감수계가 되죠. 감수계. 그죠? 감수계. 해야 자는 똑같죠? 해장은. 그러나 수리가 다른 거지. 그죠? 감수계.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게 되면 23시에서 1시가 되는 거고, 월로 보면 11월이 되는 거고, 지장간에 임계가 들어있고요.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자, 그런 얘기고요. 아까 이거 설명을 했었어요. 가장 추운 동지, 그죠? 절기로는 가장 추운 동지에 해당되며, 엄동설안으로 꽁꽁 얼어붙은 땅속 깊이, 그죠? 바닥에 하나의 양기가, 지금 요거 하는 거 아시죠? 네. 예. 하나의 양기가 태동하는 지뢰복개의 상이 된다. 지뢰복개. 자, 지뢰복개는 뭡니까? 음기에 둘러싸여, 그죠? 고도로 응축된 양기가 저장되어 있는 때. 얘가 32야. 이거 다 합쳐봐야 31이야. 마이너스.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거야. 생명이라는 게 없다가 생겨난 거잖아. 그죠? 없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강하겠어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호받지 않으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양기가 굉장히 센 거예요. 아이들의 양기. 근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가장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 오히려 희망이라는 싹이 트는 법. 소란 떨지 말고 소중히 키워야 하는 때. 12운성으로 보면 생명이 태동하는 태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태가 되는 거예요. 태동. 자는 생장수장의 이치로 순환하며 수렴된 양기가 고도로 응축되어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저장된 씨앗. 이 감수계. 그죠? 감수계. 그러므로 자의 성정은 외향적인 활동보다는 내면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 이제 인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 탐구, 종교나 철학, 연구 개발에 힘찬 기질이 강하며 겉은 수수해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단단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해석을 잘할 거예요. 많은 경험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뢰복개 자에 해당되는 것은 괴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맨 밑에 태동이 되는 그 때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자만 글자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그죠? 자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뢰복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역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주역책. 그러면 해설이 아까 임금은 성문을 열지 않고 사방을 순찰하지 않으며 개인들은 상점을 닫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8월 1은 뭐예요? 이 숫자는 뭐예요? 그냥 이게 8, 5, 8, 2 항상 있지. 그건 아니야. 순서. 세밀하게 보시면 좋지. 그 다음에 축. 자, 축은 어떨까요? 축은 이렇게 되겠네요. 양이 하나 더 자란 거죠. 양이 하나 더 자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32. 그래서 플러스 48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 8개로는 뭐가 돼요? 8개로는 간토의 자리죠. 간토. 그죠? 간토의 자리.
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1시에서 3시가 되고 월로는 12월이 되겠네요. 지장간은 계신기가 있고요. 계신기. 이 축토 자리가 해자축 그래가지고 가장 추운 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늦겨울이면서 늦가을이면서 초봄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개가 위에 있잖아 위에.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이 깡깡 언 땅 같지만 땅이 서서히 물러지기 시작하는 때 땅이 깡깡 언 것 같지만 밟으면 들어가는 때라고. 그래서 이 신이 뭐예요? 이 감수가 저장했던 생명의 씨앗이잖아, 그지? 얘가 신이에요, 신. 그 경신 이쪽에서 순수하게 저장이 되고 열처리까지 해가지고 들어온 애란 말이에요, 얘가. 그죠? 근데 얘가 여기에 있는데 그 위에 땅이 물러지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깨어나죠, 그죠? 깨어나. 그래서 이 자리가 아까 기문도 8문에서는 생의 자리라고 말했고, 그죠? 얘가 드디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이때가 하늘에서 양기가 이 땅을 비추는 모습이에요. 하늘의 양기와 땅이 처음 마주보는 때. 그러니까 이제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금이 깨어나는 때예요. 신금이. 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간목, 을목을 타고 올라가서 병화, 정화로 꽃을 피우고 열매로 맺혀질 씨앗이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때 기온은 플러스 48로 확 커져요. 이해되시죠? 그 12벽계로 봤을 때 간토의 자리고 그 다음에 팔문으로 인문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괴상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사실 12벽계로는 이렇게 제가 책을 어제 수정했는데 12벽계로는 이렇게 보는 게 낫죠. 12벽계로는 하나의 양기가 더 쌓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 이해되죠? 얘가 하나만 더 쌓이면 지천태에서 이건 뭐야? 생이 돼버려요. 생. 그죠? 생육될 때 생. 생이지, 그지? 이게 이렇게 하나가 더 양이 오게 되면 이제 얘가 치고 올라가는 천지 창조의 어떤 단계가 되거든. 그러니까 요 단계는 뭐야? 양기가 지레복에서 하나가 더 쌓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단계. 그래서 지장간을 보게 된 계신기로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는 단계. 이 신금이 깨어나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땅이 물러지기 시작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축토 자리가. 겨울의 막바지로 양기 플러스 48 팽창하여 껍질을 깨고 나갈 태세가 되어 있는 때. 그래서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양에 해당이 돼. 양. 이제 기를 양자잖아. 애가 착상이 되는 애가 이제 좀 더 자란 거죠. 그죠? 축은 아직 얼어붙은 땅속이고 어둠이 덮여있는 상태이지만 저 멀리 바닥에서 태양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고 땅은 씨앗에게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물기를 머금으며 물러지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다 설명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계신기에서 개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이미 그 땅에 물이 축축해지고 있는 때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 전에 처음에 제가 명리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상적으로 이 금은 물이 막 흐르니까 땅속에 숨어 있는 이 금이 씻겨 나가면서 금이 반쯤 드러나는 상태 뭐 이렇게 해석도 하더라고. 근데 그런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땅은 씨앗에게 나갈 수 있도록 땅이 물러져야 얘가 깨어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 관심은 많은 때이지만, 그죠? 내면에는 신금을 포장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해 추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다. 얘는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뚫고 나가는 현실의 세계에 뚫고 나가는 애거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며 진취적이지만 조심스럽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땅이 녹은 줄 알고 뚫고 나가다가
또 한파가 몰아닥치면 죽는 거니까 그 나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요게 하나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축을 해석할 때 이걸 확장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축은 금융, 전기, 전자, 정밀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온 환경 이렇게 했고요. 지구의 사시순환을 표상한 문학 팔계들을 보게 되면 축은 진목과 겨울 감수 사이의 간토에 해당한다. 그죠? 간토. 양토로서 남성을 상징하는 간토가 생명을 저장하고 있는 감수를 극함으로써, 그죠? 토극수. 우리가 여기가 간토 자리고 여기가 감수 자리잖아. 그죠? 여기가 겨울이고 얘를 토극수 하잖아. 극하면 생명을 깨우니 토국수하게 되면 얘가 잠자고 있다 깨어나는 거야. 깨어난 모습이 바로 얘야. 그죠? 얘가 하늘과 접촉했잖아. 그 간토는 사묘가 상징하는 생명이 땅 위에 기척한 모습, 깨어난 모습이다. 즉 축토는 지장간이 개신기로서 땅 속에 저장되어 있던 생명이 물기가 축축해지면서 개수 물러진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로 양생의 자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이야. 진목이 간토를 극함으로써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니 건도로 상징되는 양의 상극시대가 시작된다. 자, 이 감수가 있고요. 여기에 간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목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얘가 얘를 극하고 토국수. 그 다음에 목극토. 얘가 목이잖아. 얘는 토고. 얘는 수고. 그죠? 그래서 극을 통해서 생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극을 통해서 깨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그 화까지 여기까지는 선천상극이라고 말해요. 선천상극시대. 그래서 지금은 테이스형 왜 이래?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 이 세상 어차피 시끌벅적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꿈꾸는 세상은 뭐다? 바로 이 화 다음에 간토 있지. 건토. 그죠? 열매가 화생토. 생으로 오고 토생금. 이런 식으로 해서 후천 상생의 시대를 꿈꾸잖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건토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랬지. 여기서 예수가 나오고 강증산이 나오고 그런 얘기라고. 여기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해서 건토에서 선별된 알갱이만을 이 가을 창고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 불로 지져서 열 처리하고 뭐 해서 순수하게 생기를 만들어서 감수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순환의 원리. 그래서 후천은 종교의 자리예요. 사실은 후천 상생의 시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상생이잖아. 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천상극, 후천상생 그래요.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보면 후천상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은 양이 하나 더 자랐네요. 그죠? 양이 하나 더 자라서 이제 생의 자리에 온 거네. 12운성으로 보면 생의 자리. 그리고 활계를 보게 되면은 진목의 자리죠. 진목의 자리. 그죠?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지천태의 자리가 되네. 지천태. 그래서 얘가 플러스 7, 얘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상하 작용력은 플러스 14로 그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14까지니까 최고의 작용력이 있는 때. 이때는 우주적 빅뱅의 자리, 우주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때, 그 다음에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지. 괴성으로 봐도 얘가 치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네, 치 올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플러스 56의 자리네. 플러스 56. 플러스 56 어떻게 나와요? 1, 2, 4. 얘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8, 플러스 16, 플러스 32. 이걸 더하면 플러스 56이 나오는 거고.
시간으로 보면 3시에서 5시가 되고 월로 보면 1월이 되고 이때가 이제 1월이에요. 이미. 그리고 지장간을 보게 되면 저 기병갑 이건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무병갑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 주장이니까. 기병갑. 왜 기병갑을 썼어요? 저는 여기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그 축의 여기가 뭐예요? 축의 분기가 뭐예요? 기잖아. 그치? 계신기. 그 기가 봄으로 오면서 여운이 남잖아. 여운. 그죠? 그 여운이 그대로 남아서 기병갑이 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거든요. 여운. 남을 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이 그 모든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이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는 무를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삼양삼음. 그죠? 세 개의 음과 세 개의 양이 그래서 지천태가 되죠. 지천태. 클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태자를 쓰는 거예요. 지천태 그 위에 한 문단 나옵니다. 양기가 플러스 56으로 단단한 껍질을 깨고 껍질이라는 것은 이제 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싹을 틔워 땅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초봄으로 입춘이 시작되고 이때가 입춘이 되는 거죠. 입춘의 자리. 태양이 빛을 내며 올라오는 새벽 3시에서 5시가 된다. 태양이 빛을 내며 올라오는, 그죠? 올라오는 거예요. 이는 수렴과 응축의 시기인 음이 주도하는 곤도 세상을 벗어나 생장과 분열, 확산의 시기인 양이 주도하는 건도 세상을 여는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건도 세상을 여는 거지. 그죠? 이때가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의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의 반대는 천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그 인이잖아요. 인. 그래서 인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신이 될 거예요. 신. 반대잖아요. 반대. 충의 자리에 충의 자리. 이때는 그 보시면 그 859에 보면 신을 보세요. 신을 보게 되면 천지비계가 돼요. 천지비계.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병의 자리예요. 여기가 병. 여기가 12운성은 생의 자리고요. 여기는 병의 자리가 돼요. 태어나는 거니까 천지 개벽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고 이때는 하늘과 땅이 이제 반대로 서로 휘어지다 보니까 기운이 팍 떨어지면서 병이 드는 때예요. 인사적으로. 그래서 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천지 비 이걸 부자지만 주역으로는 비라고 읽거든요. 비. 막힐 비자에 말하잖아요. 아니 부자. 막히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렇게 설명했고 12운성으로 보면 장생에 해당돼요. 그죠? 장생. 생이거든. 생육대. 장생. 생을 장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간단하게 말하는 거고요. 간목이 용출하는 상향성의 성정이 있다. 당연한 거고. 이는 지장간의 병화를 포장하고 있어. 그죠? 무병갑, 기병갑 포장하고 있어. 응축된 음의 껍질을 깨고 양의 세상을 여는 기운이 충만한 때. 병화 누구예요? 병화가. 이 병화가 지금 거기에 그 병화의 생지가 인이죠. 병화의 생지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얘가 가운데 지금 중기에 태동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태동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꽃으로 피울 거야. 을목을 타고 올라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굉장히 그 인의 성정, 그 갑의 성정은 창조적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태동해서 나오는 거니까 웬만한 난관은 헤쳐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이 있다. 갑의 성정이니까. 이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기획이나 교육, 디자인 등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갖추어지는 시기. 우리가 배우는 지진은 환경적 여건이에요. 오행이 아니라 환경적 여건이에요. 인의 환경과 축의 환경이 다른 거거든. 계절이 다르니까. 내가 을목인데
인을 깔고 있느냐 또는 축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도선생 저 지장간 잘 모르시죠? 지장간. 한번 시간 나시면 그 지장간 한번 대충 이렇게 미리 읽어오셔. 그래야 설명이 좀 미리 이해가 될 거예요. 지장간은 땅 속의 청간이에요. 땅 속의 청간. 아까 말했잖아요. 오행이 가불병정 무기경이 오행이 하늘을 유행하다가 내가 맞는 지지를 만나면 걔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좀 전에 본 거 이 인목에는 이제 길을 쓸게요. 그냥 이병납이라는 천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자기한테 맞는 집을 찾아서 들어가 있어요. 이 들어가는 그 원리나 이치는 있어 별도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말하자면 나의 잠재태, 나의 가능태. 그래서 얘가 때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내가 쓰는 거야. 이건 내 비단 주머니라고 보시죠. 비단 주머니.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단 주머니. 언제든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나의 잠재태. 비단 주머니 멋있네. 그죠? 그 다음에 자, 묘를 보십시다. 묘. 자축인묘. 자, 묘는 팔계로는 뭘까요? 묘. 팔계로는 손풍계죠. 손풍계. 그래서 이 양이 드디어 이 진계 있다가 얘가 뚫고 나가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이잖아. 사실은 얘의 성정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12지지로는 어떻게 될까요? 12지지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더 올라가면 되죠? 하나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8, 16, 32 더해서 얼마예요? 60이 돼. 되게 크죠, 그죠? 최고가 63이에요. 최고가 63이 중천 관계가 63이거든. 그러면 얘네들 기운은 되게 센 거예요. 지금 막 생명이라는 건 뭐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가 청소년의 기운에 되게 욕지에 해당되죠. 욕. 그죠? 목욕할 때 그 욕.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앞장서서 끌고 나가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대장의 대장. 내천 대장.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 진자예요. 얘는 굉장히 동적이고 막 끌고 나가는 성정이에요. 이거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하늘을 끌고 나가는 힘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내천 대장. 그래서 요게 청소년의 기운 이걸로 이해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 수리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고. 자, 양기가 하늘을 뚫고 치솟아 올라가는 때, 그래서 얘가 드디어 한 칸을 상계를 뚫고 올라갔잖아 지금, 그지? 상을 뚫고 올라갔잖아. 양이 이제 봄의 기운이 만연한 시기로 내천 대장의 상이다. 대장의 상이에요. 이제 이게 막 끌고 가는 상이야. 양기가 플러스 60으로 정점을 향해 상승하는 시기. 정점을 향해. 정점이 뭐예요? 진괴. 진에서 멈추잖아. 왕성하게 성장하는 나무의 상, 손목의 상. 이 손목의 상이 된다. 12운성으로 보면 목욕지에 해당되죠. 밖으로 용출하는 양의 에너지가 강력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추진력,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때, 그리고 가장 무질서할 때, 어떤 특정한, 그래서 이때는 교육이 필요한 때죠. 교육.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교육이 되면 이때는 애들이 축구 선수로도 크는 거고 학자로도 크는 거고 각자 자기들의 어떤 능력에 맞게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욕 시대가 가장 교육이 필요한 때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때가 되는 거고. 묘는 기운이 왕성한 나무의 상으로 땅을 뚫고 나오는 간목의 고든 성질과 그 다음 을목의 굴신의 성질. 굴신이 뭡니까? 굽힐 때 굽히고 필 때 피고, 굴은 굽히는 거고 신은 펼신자예요. 굴신의 성질을 포함한 곡직, 구부리고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기질이 강직하다. 여러분 얘하고 얘를 따졌을 때 얘는 갑이고 얘는 을이잖아요. 둘로 따지면 누가 더 강해요? 을이 더 강하죠. 을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얘는 질기잖아. 생명력이 질기고 얘는 보호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막 태동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기운은 굉장히 왕성하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를 우리는 거 아니야. 얘가 이 하나 가지고 땅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땅을 들어 올려. 땅을 들어 올리니까 벽 뚫고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이미 자라서 풍상을 다 겪었어요. 풍상을. 그래서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어오면 나는 펴버린다니까. 근데 얘는 꺾어져요. 막 부딪혀가지고. 그 성정이 다른 거야. 그래서 생존의 성정으로 보게 되면 을목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으로 5시, 7시, 2월 지장간에는 갑을, 그죠? 갑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을목에는, 이 묘에는 갑과 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의 성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지지만 하고 청간은 안 하는 거죠? 청간은 저번에 다 했던 것들이어서 이거는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본것 같아요. 저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다 그 설명이에요. 청간 별도로 할 필요 없죠. 청간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청간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청간 한번 여러분이 그 천간 전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다 청간이어서 읽어보시면 대충 다 이해되실 거예요. 결석하셨죠. 근데 이제 영상 올렸다니까. 내가 봤는데. 그게 다 청간 얘기야. 그거 보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셔. 영상 봤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청간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야. 청간을 이해 못하면 이 자체를 이해 못해. 책이 없어서 여쭤봤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청간이 나오죠. 요 지지 앞에 바로. 그다음에 진괴. 아, 여기 있네. 네. 같은 책을 쓰면서 궁금하다고 생각한 건 다 썼어요. 내 입장에서 궁금하다고 생각한 것들. 빠지면 이래. 그 진괴. 자, 진괴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제 양이 극도로 자랐어요. 얘 혼자서 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택천쾌. 이때 이 쾌는 처단할 쾌예요. 그런 식으로 해놔서 판결하고 처단하고 막 척결하는 이 음을 이제 양이 척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활계로는 제가 이거라고 손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이 손목과 진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차이는 이때는 성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꽃몽우리를 필 때라고 꽃몽우리에 집중하는 때라고 얘기했죠. 그죠? 성장을 멈춰. 그래서 그 김문갑에도 이 자리는 뭐야? 그 두문 이렇게 쓰나요? 두문이라 해서 이 멈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이때 진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꽃은 안 펴요. 꽃이 펴봐야 떨어지지 낙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양기가 나무 자라는 데만 집중해 버리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 자연적으로 보면. 그리고 7시, 9시, 3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앞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지장도는 을계문이에요. 을계문.
그죠? 을개무. 그래서 이 진토를 뭐 명력적으로 뭐 옥토로 보죠? 옥토. 왜 여기에 계수가 들어있고 이 계수를 통해서 을목이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뭐 또 무토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옥토로 봐요. 이때 이제 땅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죠?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그 자라면서 열매. 얘가 지금 이 위에 올라 있으니까 이거 열매로 봐도 돼. 그 꽃몽우리로 봐도 돼요. 몽우리. 이제 막 몽우리로 그 할 때. 괴상은 양기가 극에 달해 결단의 때를 나타내는 태천쾌에 해당되고 양의 에너지가 플러스 62로 절정에 다다른다. 플러스 63까지인데 얘때는 62예요. 그러면 다 자란 거예요. 다. 꽃몽우리 이제 적고 꽃만 피면 되는 거니까 꽃 핀 거와 꽃몽우리의 차이는 크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미 성장을 거의 멈추는 단계니까. 12운승으로 보면 관대, 그죠? 관대의 자리가 되고 계절로는 봄 기운이 막바지에 다다른 진월. 진은 계수를 머금고 있는 옥토로서, 그죠? 계수, 옥토로서 을목이 뿌리 내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때 땅이 이제 열매를 피우기, 꽃을 피우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가장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안 돼 버리면, 그죠? 꽃몽우리를 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 단계로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도 이때는 옥토가 되고 지장간도 가장 좋은 지장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목기의 상승이 마무리되고, 그죠? 목기의 기운이 상승이 마무리가 돼요. 꽃몽우리가 부풀기 시작하는 시기. 양기의 질서를 잡아 열매를 맺는 화기, 그래서 이화계로 진입을 준비하는 때. 이때 이제 드디어 꽃몽우리가 되게 되면 이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죠? 음이 들어오면서 이 양의 질서, 상하 질서를 잡아요. 그래서 이때는 병은 꽃이 되고 정은 열매가 되고, 그래서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여기는 예가 되고, 그죠? 예, 질서, 상하 질서를 잡는 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원형이정일 때는 얘는 형통화될 때 형이 되고, 왜? 꽃이 가장 이제 형통할 때 완성의 때니까, 완성의 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때 직전이다 말이에요. 직전. 진은 생장 분열하는 양기를 마무리하고 정비를 하는 기운이므로, 정비, 이제 무질서한 기운을 정비하는 때예요. 중재하고 협상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조직의 리더로서 관리, 지휘하는 기질이 있다. 중개업, 무역업, 컨설팅업 등 적합한 환경이고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집과 관련된 건축업, 창고업, 숙박업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더 확장시키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그 학원에 보게 되면 첫 번 들어가는 게 아마 일주론일 거예요. 일주론. 64개를 다 일주론을 다 써놨어요. 이 그 주역의 개효사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버무려 가지고 64개 일주론을 써놨거든요. 그 일주론을 이제 하게 될 때는 그거 하나하나 같이 하면서 실전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전. 이거 저 끌어들여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실전.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그 대표님이 그 일주가 갑자잖아. 그치? 갑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갑은 징계로 볼 수 있고요. 자는 이거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 자하고 해는 또 달라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 계산 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갑자를 되게 어떻게 해석해요? 명령적으로 그냥 탁 이제 우리가 보면 전화 상담하고 그럴 때 갑자기 너는 어떻구나가 그럴 때 어떻게 해? 허당인데 그냥 허당이요? 허당이 서울대방이라 허당이 맞아요. 사실 허당이 있어요. 네. 되게 우리 그 부동산 때 실장님이 갑자거든요. 허당. 되게 허당이 있어요. 임대력은 있어. 이게 사실은 이제 그냥 괴만 보면 이게 뇌잖아. 그죠? 우레. 얘는 수잖아. 얘 뇌수 해가 되는데 해가 해결할 해자예요. 해결할 해자.
해결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문제를 풀다 할 때 해거든.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나가서 전진하는 게 전진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건 맞아요. 진취적이야. 그런데 이 수는 자수는 추운 겨울이야. 추운 겨울.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물을 받아서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생목이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수생목이 되지 않아요. 추운 물에다가 얼음에다 뿌리 내려봐야 수생목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해. 초기에 이 사람은 고생해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 후반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를 해결해 가면서 뻗어 나가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운 한 번으로 풀어먹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인데 월지에 여기에도 뭐 예를 들어 해가 나오든가 뭐 자가 나오든가 이래 버리면 작가지. 이때 얘는 뭐예요? 아주 꽁꽁 온 물이죠, 그죠? 이거는 얘가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리해석이에요. 제가 좀 해서 여기에 뭐 불이 온다든가 이러면 이건 여름이잖아. 여름의 물이거든. 얘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나의 현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춥고 차가워도 결국은 여름의 물이야. 여름의 물이 차가워봤자 지가 얼마나 차가워. 겨울의 물과 이건 계절이거든. 여기는 계절.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수생목이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안 되느냐 고생하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유형번은 여기 유해.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고생은 하는데 적당히 개고생하는 거. 근데 우리 실장은 여기에 술토였어요. 술토. 이 술토는 아까 해석해 뭐였어요? 이건데 여기에 완전히 열처리 도금한 거였잖아, 그렇지? 얘가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요. 네, 못 내린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애는 물이 좀 이제 그렇잖아. 근데 아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아주 꽝꽝한 물은 아니잖아, 그치? 실장이 우리 사무실 올 때 통장에 400만 원 들고 왔어요. 그 양반이 되게 잘 살았거든? 굉장히 부자네요. 400만 원이면은. 나보다는 부자야. 근데 돈인데. 되게 그 당시에 그 양반이 하이닉스 앞에서 그 레스토랑인데 월 수입이 4천이었대요. 순수익 가져오는 게. 누가요? 실장이. 실장이. 네, 우리 부동산 실장. 아. 사무실. 근데 이 양반이 남편이 잘 벌리면 뭐해? 남자가 또 써버리잖아. 이거 좀 막 투자하고 땅 사고. 여자분이네, 부동산. 여자. 땅을 엄청나게 사놨어. 그리고 IMF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지 됐지. 더 대출이지. 그래 한강 다리에 가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고민까지 했다더라고. 갔었대. 아이고 무서워. 예, 근데 결국에 애들 때문에 못하잖아. 근데 사무실 올 때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화수 미제의 사명가 그랬어요. 근데 뭐였냐면 정흉 치고 나가지 마라 이섭대천길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나왔거든. 그 이섭대천이 뭐였냐면 이천에 보면 복화천이라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있고 여기 복화천이 있고 여기 이천이 중심이에요. 여기 살았는데 이 복화천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이섭대천이에요. 이섭대천. 그 우연찮게도 강을 건너는. 아니 지역에 나온 이섭대천인데 이건 뭐냐 왕건이 신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경에서 구하러 가는데 여름이야. 이걸 건너려고 했더니 건널 데가 없어. 근데 귀인이 나타나서 낮은 데를 알려줘가지고 가서 왕건을 구했어요. 그 왕건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거 되게 이걸 건너서 이로움을 받았다 해서 이걸 이섭대천이라고 쳤어. 그래서 이천이 그 이섭대천에 이하고 천을 따서 이천이에요. 그래서 이천. 왕건이 진 일이 말하자면. 이섭대천 이 천을 건너면 이롭다래니 이때 실장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 그 엄마 집에 그냥 얹혀 살았거든.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옆집으로 이사 가서 다시 들어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거야. 이걸 건너야 돼. 이 정흉은 뭐냐면 그대로 치고 나가면 흉하다. 그대로 가면 흉하다. 여기서 여기로 가면 흉하다. 이섭대 이걸 건너야 된다. 근데 우리 사무실이 건너서 있는 데거든. 그래서 이사 와 그랬지. 그랬더니 마침
사람들 뒤에 빌라가 40평짜리 빌라가 그 당시 540에 나왔더라고.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단독으로 바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서 뭐 분양권 샀다 팔았다, 뭐 땅도 샀다 팔았다, 돈 많이 벌더라고. 근데 나보고 사장님이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나는 그걸 또 그게 너무 아니까, 땅에 너무 아니까 또 쉽게 못해. 그래서 지금 실장이 더 부자야. 실장이 더 부자고, 이게 나중에 저 사람하고 같이 사면 돈이 되겠구나. 같이 하나 조금 더 샀는데 나도 같이 샀지. 돈 같이 넣었지. 그랬다가 개고생했지. 근데 결국은 돈을 벌었어요. 이때도.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칠 때는, 평상시에 칠 때는 그냥 오늘의 나는 마음 자세가 어떨까, 이런 마음 수련의 관점에서 하는 게 좋고요.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는 한 번쯤 점을 보는 게 좋아요. 대개는 그 사주 풀이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주역은 답이 나오거든. 답이. 그래서 주역 64개 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던지든가 이걸 해서 하면 좋고, 그냥 던지지 마시고 하다못해 천부경이라도 한번 쭉 암송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 아니면 뭐 교회 다니시면 주 기도문이라도 한번 하고서 던지면서 내가 믿는 신에게 이 괴를 통해서 답을 주시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꿈에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 기도하고 이거 던지면 그 뜻이 여기에 나오고 우리는 그걸 해석할 능력이 있으니까 해석하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건 선택에 기로했은 분들이 와 그러면 주사일 던지거나 그랬는데, 그때는 가서 선생님 기도문을 뭘로 해요?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천부경. 천부경으로 해. 그 1011, G12, 13 맨 처음에 했던 거, 그게 우주의 창조 원리부터 인간의 존재 원리까지 81자리 다 들어있어요. 그 이제 유튜브에 제가 한번 해석을 해놨거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성모성 한번 읽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노인네가 오셔가지고 자기 마마님이 요양병원을 가야 될 상황인데 자기는 죄스러워서 못 보내겠대. 근데 내가 보기엔 당신이 먼저 들어갈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죽으면 어떡해. 그것도 완전 노인인데 자식은 멀리 있고. 그 옆에 요양원 있으면 모셔라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죄스러워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옆에 가서 한 5분간 기도하고 오셔 그랬어. 그래서 들어가서 5분간 좀 통성 기도하더라고 이분이. 그리고서 직접 주사위를 던지겠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왔으니 요한이나 모셔라. 모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무슨 게? 기억이 안 나. 근데 내 유튜브에 있어요. 그 해석해서 올려놨어요. 그런 식으로 괴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나는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서 괴를 뽑고 싶어도 이게 내켜지지 않는 게 나쁜 게 나올까봐 사실은 겁나서 못하겠어. 기왕이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나.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끔 할 때는 오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라는 수련의 의미로는 내가 뽑아요.